안녕하세요. 이번에 덕수고 이제 2학기 통합과학 중간고사를 또 맡게 된 이유빈입니다. 1학기 때랑 똑같이 이번에도 제가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기말고사도 맡아서 제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이번에 덕수고 통합과학 2 2학기 중간고사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출제가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덕수고 1학년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좀 준수한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례 지역 같은 경우에서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중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타 학교도 막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된 학교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덕수고도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학기랑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을 또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이유는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출제되는 이제 이의계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원이 출제가 되었다면, 이번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1호 계정 통합과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단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과 난이도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출제되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보다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제대로 된 문제 유형 파악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1호 계정과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유형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문항들 위주로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심한 문제까지도 이번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시중 교재 한 권을 제대로 풀었다면 대부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수준이고요. 일부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존재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여기 보시면 제대로 풀었다면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대로 풀었다면 시간이 조금 들었겠지만 어려운 문제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덕수고를 대비하면서 작년 기출 문제도 풀렸지만 작년 기출 유사 문항도 만들어서 풀렸는데 다행히도 작년 기출 유사 문항에서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가 24문항 중 한 문항 빼고는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들로만 제가 이번에 유사 문항을 만들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난이도다라고 제가 이번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덕수고는 화학 단원 중 중화 반응이랑 산화환원 반응은 조금 어렵게 출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시험 범위는 산화환원 반응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화 반응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산화환원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중화 반응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돼서 5문제 정도는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중화 반응만 한두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다른 단원들은 기본 개념 아니면 약간의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서 약간의 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새로운 이제 그림이 나와서 이 새로운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응용 정도만 물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탄탄하다면 약간의 응용 문제도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화학 단원은 심화까지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덕수고 예상 등급 아니면 성적 분포를 조금 보자면, 이번에 덕수고는 100점이 10명 이상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1등급은 그래서 95점 정도가 1등급 컷이다. 2등급은 85점 정도. 그래서 평균은 약 75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100점이 좀 많이 이제 나와가지고 아마 1등급 컷 95점이 저희 학원에서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 및 출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학기 분석 영상을 보시면 첫 번째 여기는 응용이 아니라 항상 기본을 놨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기본은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번엔 조금 더 나아가서 응용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덕수고는 기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번 시험은 응용을 많이 요구했고요. 새로운 이제 그림, 새로운 사진 이런 게 나왔고 새로운 자료가 나왔지만 그 자료도 이제 저희는 좀 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이번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발전 단원이 나왔는데 발전 단원은 원래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으로 여기서 이제 시간 분배를 조금 투자해야지라는 전략으로 많이 갈 수 있지만 이번에 덕수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발전은 조금 어렵게 출제하지 않고 좀 쉽게 나올 거다라고 말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발전 단원은 저도 이제 어렵게 좀 만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험 문제에서도 발전은 진짜 완전 기본 문제들로만 출제가 돼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어도 됐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번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남은 시간은 어렵게 나왔던 중화반응 문제에다가 조금 투자를 했어야지만 아마 꼼꼼하게 문제를 보고 실수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중화반응 문제가 너무 어려서 풀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1등급은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금 나왔던 이제 기본 문제들 한번 검토하는 내 시간을 조금 투자해야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등급 판별하는 문제인 이제 그 중화반응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11번 문항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비하면서 실전 모의고사 3회 출제했던 문항과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완전히 똑같고요. 당연히 보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다른 산과 염기 용액의 중화반응 문제고요. 그다음 핵심 개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화반응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성에 따른 지시약의 색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농도가 다른 산염기의 용액의 중화반응이기 때문에 중화점에 따른 용액의 이온수가 어떻게 되냐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 전략으로는 자 용액의 온도가 똑같다는 건 중화 반응의 횟수가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한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료가 제가 똑같이 출제한 문제가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기본 유형 같은 경우에는 B와 C 이 꼭지점이 중화점이다 라고 문제를 줘야 되지만 얘는 지금 그런 문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한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화점을 기반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액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액성이 다른 점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각각의 30ml, 20ml가 부피가 똑같다, 아니 농도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B점과 C점이 지금 온도가 똑같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중화반응 횟수가 똑같구나. 그럼 B는 지금 NaOH가 60ml, 10ml 라인이기 때문에 염기성 용액이고 그럼 여기 B 라인에서 HCl 30ml가 다 소모가 된 거. 그 다음에 C에서 NaOH 20ml가 다 소모가 되었다는 점을 이용해서 HCl 30ml와 그 다음에 NaOH 20ml의 농도가 똑같구나. 그래서 농도비가 2대 3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아마 조금 어렵지만 풀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점이 5.4점으로 이걸 틀렸다면 1등급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를 한번 예측해 보자면 덕수고는 지금 위례 지역에 있는 한빛고나 위례고랑 조금 다르게 대단원 1, 대단원 2 이렇게 중간 기말로 나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시험 범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단원인 생물 다양성과 보전 여기는 그냥 암기 단원이고요. 산화하는 반응 여기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학 단원이고 여기도 이제 수능에서도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기대순환과 엘니뇨 여기는 이제 암기 단원이지만 엘니뇨만큼은 이해를 많이 요구하는 이제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와 효율 여기도 이제 암기이지만 계산을 조금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실수를 좀 유도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단원 3단원 여기는 이번에 이제 이해계정에 처음 들어오는 단원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 수업 내용을 필수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대단원 3단원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 수업 내용을 필수로 듣고 그다음에 필기를 해야지만 대비할 수 있을 거다. 물론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다양한 유형을 조금 해석하고 그다음에 풀어주고 그다음에 조금 심화 확장된 개념까지도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학교 내용을 듣는다면 조금 이제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화하는 반응, 엘니뇨 단어는 이제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해를 한 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봐야지만 심화까지 대비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응용 문제는 필수로 풀어야 됩니다. 덕수고는 화학 단어만큼은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화하는 단어는 고난이도, 문항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전략은 당연히 개념은 완성해야 되고요. 덕수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기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탄탄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덕수고에서는 이제 1등급 맞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 분석. 이번에도 이제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작년 혹은 재작년 이제 기출 유사 문항 또 만들어서 대비를 할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적중률이 조금 이제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출 분석 같은 경우도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전 연습. 이제 보통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실전 모의고사를 굉장히 잘 보지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을 때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실제 시험 보는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긴장했을 때 긴장을 조금 덜 할 수 있게 실전 연습을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학습 전략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로 이제 중간고사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무조건 이제 파악을 해야지만 다음에 또 실수를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해석하고 그림이나 자료를 해석할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감을 좀 잡는 게 좀 중요한데,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어떻게 잡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2학기 기말고사 목표는 당연히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이제 목표를 삼으면서 전략적 학습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덕수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